네,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드리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MTN 이영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할 텐데요. 위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주식은 사실 전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로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또 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중문화의 현상까지 팝컬트라고 이제 표현될 정도로 얘기가 상당히 핫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사실 두 번째 소개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작년 8월에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이 회사가 생긴 건 2006년 8월입니다. 2016년 기준 그리고 2011년에 보면 여러 가지 실적도 계속 좋아졌고요. 이 나스닥에는 2011년 8월에 일단 상장을 했습니다. 2014년 7월에 경쟁 업체인 트롤리아라는 걸 인수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게 했고요. 시장 점유율은 약 37%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은 총 80억 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했고 올해는 더 늘어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거주형 부동산 검색 플랫폼 1위가 되겠고요. 3년간 연평균 10%씩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8일 첫 소개할 때도 저희가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네요. 미국판 직방다방 부동산 업계 아마존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시 주가가요. 76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0조 원 정도 되는 이 그림은 이제 작년에 8월 6일 날 방송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요. 현재 주가가요. 202.9달러입니다. 두 배를 넘게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두 배가 뭡니까 지금 165%가 정확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이걸 S&P 500과 비교하면 더 극명한데요. 같은 그 작년 11월부터만 보면은요. 위에 보이는 것이 진로의 주가 상승이 되겠고요. 그 당시에 보면 S&P 500은 고작 10%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진로가 엄청나게 달린 것은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한국에 직방과 다방이 있다면 미국에는 진로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만큼 굉장히 가파른 생승세도 보였는데요. 진로를 이렇게 이제 다방이다, 직방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큼 또 비교할 만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아니, 맞습니다. 그 직방 다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어떤 기업이다라고 이해하기 좋게 그렇죠. 제가 만든 건데요. 사실 물론 여기에도 월세를 찾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진로 렌트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일단은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켰고요. 빅데이터라든가 머신러닝 이런 그렇게 해서 뭐 가격 예측까지도 막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왜 이게 공공정보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어디선가 찾아보면 다 어딘가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앵커께서 사실은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집 주소 딱 지면 그 집의 매매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동안의 매매 대형 나오고요. 그 언젠가 그 집에서 리얼터가 집을 부동산을 판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진이 다 원하면 다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그 공시지가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가 그에 따라서 1년에 하면 재산세 나는데 공시지가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공정보가 여기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렸던 정부가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오픈돼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이 동네가 이제 얼마만큼 또 집값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를 보면 학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캐치먼트라고 그래서 딱 지도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그만큼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국내의 기업들이 제공하는 어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좋은 어플, 이런 좋은 기업을 도대체 누가 창업했는지 알아보니까 여행업계 거의 뭐 거물이더라고요. 여행업계 관련한 그런 뭐 기업들 창립을 많이 했던데요. 맞습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익스피디아를 창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익스피디아는 출발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스피너프한 건데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보면 그 익스피디아나 부킹홀딩스가 나오면서
쉽게 해서 항공사들은 한꺼번에 쑥 위태로 어려워졌거든요. 항공사나 호텔에서 자기네가 스스로 예약하던 것들이 그런 큰 회사가 생기니까 자기네가 먹던 것을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실제로 보면 항공사 주가가 재미없었고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파괴지 혁신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그다음에는 부동산 쪽에 들어간 건데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서치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도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기업의 평판에 대해서 직원들이 막 쓰는 거가 다 익명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딱 들어가면 물론 연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분위기나 이런 거 쫙 나오는 게 있거든요. 상사가 어떤 주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글래스도어도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인기 있는 기업이다,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보겠고요. 특히 작년 연말에는 저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기빙 플레이즈에 동참했습니다. 기빙 플레이즈라는 건 이제 벌써 한 10년, 15년 전에 지금 빌리 게이츠랑 워렌 버핏이 만들어 나와갖고 자기네 재산을 대부분을 이제 사회 기부하겠다 그런 선언하는 건데 여기 이제 동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경받는 경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경영인들이 너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경영도 잘하고 네. 기술 개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까지 해버리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지 참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와 미국은 부동산 매매 관행부터가 참 많이 다른데요. 어떻게 해서 성공 신화를 이루게 됐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딱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집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집을 구하거나 집을 팔거나 아니면 집을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거나 전세를 하려면 부동산 한번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부동산을 보면 여러 명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A라는 부동산만 얘기했는데 B, C, D가 계속 전화 와서 집을 보여달라 아니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꿈도 못 꿀 일이거든요. 결국은 리얼터라는 거, 부동산 중개인은 한 명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 자체가 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게 해서 한국 분들이 해외에 가시면 아마 다 느끼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주위에 리얼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리얼터 어느 한 명 선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는 그 리얼터로 추천해 준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리얼터가 상당히 평판이 좋다거나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겠고요. 그것이 되면 이제 부동산 관련된 모든 일을 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진로우도 있겠고요. 진로우드 에이전트라는 것도 있겠고요. 진로우 어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집을 사거나 팔 때 보면 오래된 집을 인수해갖고 고치기가 또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거를 진로가 작년에 잠깐 쉬었었는데 자기네가 집을 인수해갖고 집을 고쳐서 대판일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구매 고객들한테 맞춰서 부동산 일까지 하는 거네요. 그거 다 개발까지 하는 거죠.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진로 렌탈이라 해서 렌탈 업무까지 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사람들이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이제 제가 구하라 홈즈로 얘기했다가 집에 가서 한 소리 들었거든요. 네네. 맨날 보면서 TV 프로그램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해줘 홈즈 같은 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딱 나오고요. 또 하나 보면 요즘 보면 그 수많은 프로가 연예인들 집에 가서 막 이거 많이 찍지 않습니까? 구경하는 거죠. 네. 정말 어떤 보면 자기 진짜 집인지도 모를 정도로 호텔 같이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다 몰립니다. 사람들이 자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쉽게 해서 이거죠. 레이디 가가는 집을 했다는 게 아니라 레이디 가가 어떻게 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막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하나의 큰 문화가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내부를 보여주면서 어떤 뭐 집에서 살고 있는지까지 보여주고 네네, 집도 맞습니다. 수리해주고 대신해서 빌려주고 네. 정말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홈페이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 보더라도 그런 그림이 앞서 보였을 때 5개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월세로도 구하고요. 특히 이제 재미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네바다면 네바다 아니면 라스베가스의 어느 특정 지역을 찍으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쫙 나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 찍고 들어가면 되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집을 좀 원하는 그 가격대, 원하는 지역에서 딱 찾아주는 것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더라도 먼 꿈을 꿀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가서 본다는 겁니다. 너무 꿈과 희망만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직접 사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정말 미국이 해외에서 집을 사거나 팔 때 특히 팔 때 돈이 많이 들고 살 때는 많이 들어가는 거가 변호사한테 공증도 받아야죠. 파이낸스 받으려면 모기지 할 때 그 수많은 걸 해주는데 얘네가 결정적으로 파이낸스, 모기지까지 얘네가 알선을 해주거든요. 와. 거기서부터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을 때 실적이 크게 올라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모기지에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려면 모든 것들을 편하게 쉽게 해주니까 거기다가 돈도 싸게 받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합리적인 중개업자를 또 고용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앞서 말했던 리얼터 같은 경우는 추천해주면 거기에 네네.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직접 사갖고 인수해갖고 수리해갖고 되파는 일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던 수많은 사람이 거기를 보고 시간을 투자해갖고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집을 당장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네. 언젠가 가겠다는 심정으로 많이 지금 그런 단어로 보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SNL에서도 그 재밌는 그렇죠. 광고를 좀 코믹하게 하는 것 거기에서도 나올 정도인데 이건 뭐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유튜브에서 SNL이랑 이 진로랑 치면 딱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어떤 감인지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0대는 20대에 즐겼던 유흥이 아니라 진로우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네, 그런 거. 실제로 집값이 미국 내에서 많이 오르면서 거래도 늘어났고 그래서 진로의 실적도 좋아진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봤는데 네. 그런데 밀레니얼 사이에서 진로를 통해서 집을 매매하거나 집을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네, 그래 그걸 갖고 이제 바로 얘기했던 팝컬처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걸 갖고 이제 리치 바튼이 그 영상에 대한 코멘트를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도 봤는데 상당히 재밌게 봤다 네. 얘기하면서 그 하나의 문화가 됐다라는 정도까지 뭐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하여튼 그 정도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럼 실제 돈을 벌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결국 결론을 보면. 그렇죠. 실제 수익을 보면 4분기 매출이 7.89억 달러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7.4억 달러였고요. 주당 이익은 뭐 슈퍼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27센트가 예상됐는데 41센트가 나왔고요. 7분기 연속 적자 이후에 지난 분기가 해서 2분기 연속 흑자가 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갭상승에서 더 올라간 거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1억 달러라고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보다 한 4억 달러 정도 더 높이는 거가 되겠고요. 월가의 컨센서스를 이걸 깜짝으로 올려놨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그렇다면 진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바로 이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뭐든지 어떤 대중적인 문화 현상 되면 이건 하나의 트렌드라기보다는 근데 큰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 딱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할 때 요즘은 중국 음식점이면 중국점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 와서 배달을 했었잖아요. 네. 5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 다 어디서 합니까? 다 이제 플랫폼이 생겼죠.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요즘 보면 택시요. 저는 매일 택시 타고 다니지만 요즘 낮에는 이렇게 잠깐 모르겠지만 밤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9명 반은 다 미리 카카오 이렇게 불러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딱 그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게 보니 지금 월가에서는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실적 발표 이후에 최소 17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려놓은 것이 그냥 특징이 되겠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25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로 오퍼 사업이 이제 아주 잘 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JMP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 활용의 최대 수혜주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목표 주가 평균은 지금보다 조금 아래지만 전체적 의견은 매수 의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주택 시장이 화랑을 띠면서 이 진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하셔서 진로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